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IMO 탄소 배출 규제를 직접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탄소 리스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영업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리스크와 관련된 비용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해운사들 입장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두 개뿐일 것 같습니다. 배를 새로 짓거나 기존의 배에다가 탄소 포집 장치 설치하거나 이거 전부 비용 증가 요인이고 그런데 수익 원의 원천인 운임지수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월 둘째 주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됐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1월 중순에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의 앞으로 경쟁 요소는 뭘까? 효율성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결국 선박 대형화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박 대형화 시켜야지 해운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니제, 즉 NYSE,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여기에 상장된 해운 기업인 스콜피오 탱크 이란 회사. 그래서 탱크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주로 액체 화물에 특화된 해상 화물 운송업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탱크라는 말. 그래서 원유나 석유 정제품을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도 액체이지만 이것은 LNGC 가스 운반선이라고 별도로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그러면은 주로 원유나 석유 정제품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운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탄소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노후화된 기존 배들을 버리고 일찍 폐선시키고 배를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기존의 배에다가 탄소 포집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서 어떻게 좀 더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 탄소 규제 극복하면서 장사를 더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LNG 추진 선박도 중유보다는 탄소 배출이 현저히 적지만 그래도 탄소는 여전히 배출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탄소 포집기 설치하는 연구가 지금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선박에다가 탄소 포집기 설치하는 거 이거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을 이제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콜피오 탱크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카본 리치하고 기술 개발 협력 계약을 맺어서 스콜피오 탱크가 운용 중인 탱크선에다가 카본 리치가 개발한 탄소 포집기를 부착을 하면은 그러면 IMO의 탄소 배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지 이걸 지금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 리치는 이게 본질은 OCC 즉 온보드 카본 캡처인데 이걸 카본 리치는 모듈러 카본 캡처라고 자기들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개념은 기존 추진 시스템, 즉 기존 선박에다가 크게 구조 변경 없이 추가로 장치, 탄소 포집 장치를 딱 갖다 붙이면 그러면 선박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다 하고 요거를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을 추가로 더 보탠다면은 이렇게 보관된 이산화탄소는 항구 등에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별도로 수거해서 이걸 처리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선주들이 별도로 보관된 그 탄소를 그냥 몰래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그것도 이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 돈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 몰래 갖다 버리듯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연료 투입할 때 탄소 비용을 일단 물렸다가 그래서 포집된 탄소를 제출하면은
돈을 돌려주는 방식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회는 그걸 포집된 탄소를 다 모아서 처리하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일회용 컵 사용한 후에 반납하면 컵값 돌려주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방식이 되겠죠. 탄소 배출 규제는 마치 깨끗한 길거리에 걸어갈 때마다 똥 싸고 다니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세라는 이 아이디어는 지금 EU에서 말하는 탄소 국경세는 구체적인 그런 거하고는 달리 말이죠. 일반적으로 탄소세라고 할 때 그 아이디어는 똥 치우는 비용을 똥 싸는 놈한테 받아내자, 미리 받자 이런 아이디어겠죠. 그래서 그 대응책이라는 것은 탄소 배출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그러려면은 기존 배를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배에다가 탄소 포집 장치만 추가 설치해서 계속 장사하도록 하려는 이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탄소 포집 장치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IMO 규제를 충족할 수만 있다면 그럼 돈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분야 연구 개발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스타트업도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의 K라인, 미쓰비시와 함께 소형 탄소 배출 장치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5년 지난 배인데 코로나 유틸리티라는 배 이름이고요. 88,000 DWT급 벌크선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포집된 이산화탄소 순도가 99.9%. 야, 이 정도면은 이거는 똥이 아니고 자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정용으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99.9% 순도면은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탄소 포집 장치보다 순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래 아민 계열 포집제도 먼저 만들었고요. 이런 분야에 굉장히 발전해 있는 선두권 국가입니다. 핀란드의 랑시핑이라는 해운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부설 연구소인 랑텍에서 랑시핑이 운행 중인 선박에다가 그 선박에는 지금 스크루브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스크루브는 그대로 두고 이 사람들이 발표한 걸로는 클로즈드 루프 프로세스라는 걸 추가했다. 이게 일종의 탄소 포집 장치를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일종의 순환 공정인데 알카리를 여기에 추가로 투입했다는 겁니다. 알카리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말이죠.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암모니아 집어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입한 알카리가 이산화탄소를 물고 오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포집제인데 포집제는 탄소 끈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탄소 끈끈이. 핀란드 랑텍에서 한 거는 지금 개발 초기 단계로 보이는데 왜 지금 아직 뭐 발표할 것도 아닌데 저 정도 연구는 지금 안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성과가 너무 좋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얘네들이 발표를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제품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삼성중공업도 이제 여기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민 계열 흡수제 사용해서 LNG 추진 선박에다가 모듈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파나시아라는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 했었죠. KR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일본 쪽하고 삼성중공업 이쪽 한국이 상당히 가장 앞서 있는 그룹에 속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탄소 포집 기술 장치를 선박에 적용하는 분야에서 비교적 많이 앞서 있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에어 코리아하고 탄소 포집기 개발했고요. 대우조선은 암모니아수를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습식 포집이고요. 광물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탄산화시키는 그 공정하고 같이 결합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돈을 들여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또 그 원리가 뭔가 이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탄소 순환 시스템, 지구의 탄소 순환 시스템은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생명 존재의 선결 조건입니다. 그거 탄소 순환 시스템이 없으면 생명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탄소 없으면 생명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 순환한다는 것은 한편 탄소를 배출하고 한편 탄소를 흡수한다는 겁니다. 지구가. 그것이 순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개입하면서 산업혁명 이후로 탄소 순환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양보다도 더 많은 탄소를 대기 중에 계속 방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 흡수량만큼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우리가 기준으로 정한 값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탄소 중립 개념이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구촌 모든 국가의 목표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고요. 탄소 배출 없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는 아니면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대기 중으로 방출만 안 되면 되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연료, 즉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를 아예 절대로 사용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에너지를 여기서 우리가 얻고 있는데 이거 아예 사용 금지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종의 문명의 자살 아니겠습니까? 문명의 자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천할 수가 없는 방법이죠. 사람들이 사용 안 하면 지금 바로 죽어버리는데 사용 안 하고 바로 죽느니 사용하다가 나중에 죽겠다 이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용 금지는 옵션이 될 수가 없고 옵션은 탄소 배출 없는 연료 사용하거나 배출되는 탄소 포집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 없는 연료는 뭡니까? 원자력이 가장 실천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고요. 일정한 범위에서 수력, 조력, 지열, 풍력, 태양력 이거 포괄적으로 재생에너지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원자력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계속돼야 되고 재생에너지에는 경제성 담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 투자 계속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나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서부터 수소 경제는 삽질이고 저거는 절대로 되지도 않을 짓이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많이 올려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수소 경제라는 거, 수소라는 거, 수소를 연료로 쓰자는 저런 어떤 그 시도는 보조금 명목으로 세금 도적질하는 거의 사기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탄소 배출 없는 연료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한 수단이 탄소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탄소 포집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면 탄소 배출 대략 한 30% 이상, 많으면 40%까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태울 때 탄소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포집하자는 겁니다. 2021년도 탄소 배출량은 대략 360억 톤이라고 하고요. 포집되는 양은 2020년 기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것은 4천만 톤, 즉 0.4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 0.4억 톤은 전 세계 21개 대규모 상업용 CCUS 설비에서 포집된 양을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포집량 비율만 보면은 아직은 매우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망할 필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저 360억 톤에서 석탄 사용은 금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대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의 문제일 뿐이니까. 그래서 석탄 사용 줄이면 그 배출량 자체가 확 줄어들 테고, 그다음에 그 포집되는 양은 지금 실증 단계, 그러니까 아직도 연구개발 집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포집량도 상당량 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집 기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증 그 범위 늘어나고 있고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화력발전, 제철, 시멘트 이런 대형 고정 설비에서 대규모 탄소 배출하는 거 상대로, 그다음에 포집 그 설비 자체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실증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전면 의무화 시켜버리면은 포집 비용이 가격이 증가돼 갖고, 그러면 저런 그 제품값이 급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집 비용 줄이는 기술 개발 더 집중해야 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적용 범위는 대형 선박이나 승용차 등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것은 원자력 플러스 탄소 포집 기술을 갖춘 천연가스, 이게 그 천하대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스와 원자력 전성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도 이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포집 원리가 뭐냐, 탄소를 어떻게 포집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핵심 기술입니다. 포집재 개발하는 거 하고요, 포집 공정 개발하는 겁니다. 포집재에 있어서는 효율 좋고 싸고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탄소 끈끈이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끈끈이, 즉 포집재를 이용해서 포집 시스템, 포집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포집 기계 돌리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이 적는 것, 적게 들어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이 중심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아민 계열이, 아민 계열 포집재가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됐고요.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포집재, 포집 공정 이 두 분야에서 지금 글로벌 선두 그룹을 형성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사하고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결론입니다. 한국형 포집재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키어솔이 있고요. 이것도 지금 적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한국전력기술원에서도 또 아마 아민 계열을 좀 개선한 것 같은데 코솔이라는 포집재를 별도로 개발해서 발전소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는 승용차에다가 포집 정치, 이거 이제 사이즈를 팍 줄이는 것이죠. 승용차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서 포집 장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 경제성 높이고, 이런 작업이 계속 실증하고 있습니다. 아람코 관련해서 승용차에 탄소 포집 장치 붙이는 거, 이걸 MCC, 모바일 카본 캡처라고 이제 아람코에서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 관련해서 우리 조선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탄소 규제를 충족하는 것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LNG 추진선이 대세입니다. LNG 추진선이 대세이고, 따라서 조선사 입장에서는 LNG 엔진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분야도 뭐 삼성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현대는 지금 보도된 바가 없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미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선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